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 향후 북한 인도주의 문제 등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관련 평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그들 투표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매우 명확히 말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웬디 셔먼 부장관과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단장과 조태용 부단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5시 30분, 국무부 청사에서 셔먼 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 핵심 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차기 정부 포함 한국 내 우리 동맹 파트너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우려와 인도주의 필요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일정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표단 간 면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표단과 블링컨 장관 면담 여부에는 장관이 차기 정부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셔먼 부장관과 김 대표가 대표단을 만나리라고 반복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협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신규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방미 중인 류샤오밍 중국 북핵 수석대표도 만날 전망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먼저 우리 동맹, 한국, 일본과 북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을 긴밀히 논의하지만 또한 북한의 레버리지를 놓을 수 있는 위치의 국가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확실히 그런 국가 중 하나라며 이런 영향력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이 문제는 김 대표가 중국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때문에 북한 문제가 더 심해진 경향이 없지 않다. 미국한테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일이 끼어들지 말라는 일침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언론도 외교에서 위기를 느끼자 한국이 말해야 할 것을 일본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날릴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은 실제 일본인들의 한심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약을 어기거나 도로 폐기해서야 되겠는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환영이지만 과거 문제의 대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시켜 학생들에게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교육과 지도가 원인일 것이고 그것을 권장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한일 양국이 아니라 한국 국내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호를 위한 출발점에도 서지 못할 것이고 또 그들이 똑같이 쉽게 약속을 깰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아직도 진보 의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해도 의회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권이 친중 정책이었으므로 여기서 친미 정책으로 바꿀 경우 중국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 경제의 쇠퇴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간혹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사람이 있지만 정치사의 사사로운 정을 가져서는 안 돼. 설령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국교를 단절하면 상대에게 자신을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되게 하는 것은 필연. 만약 정말로 국교를 단절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그 나라 정부가 들어오니 별 의미가 없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마구 무시한 외교의 천재 문 대통령보다는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약속을 깨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 일본 측으로서는 새 대통령과 약속했다가 또 깨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나중에 정권도 국제법이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어려운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일본의 외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만 하는 것만으로 나아가길 바라지는 않는다. 아마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 대통령은 극히 근소한 차이로 선출됐고 거의 같은 수의 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 정권의 방침과 큰 괴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한국의 가치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상관없지만 국가 대 국가에서
더구나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변경에는 상대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가 일본이라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억지 주장에 똑같은 태도로 대응해온 일본의 문제가 크다. 과거 성공 사례를 들어 일본이 항상 꺾인다는 것에 충실하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가까이 가면 이익은 전무하고 마이너스만이 단번에 다수 발생한다. 새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을 크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정권에서는 힘들 것 같고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그렇게 돌아갈 순 있겠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을 공언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 대부분. 그래서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일절 없다. 그 밖에 발생한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과가 없는 것에는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의 무리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죄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1mm도 양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섣불리 양보하면 업신여김만 줄 뿐. 그리고 일본인의 대부분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권 이행은 승계가 아닌 전시대의 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설령 새 정부가 대일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그 다음 정권이 그 동의나 합의를 계승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축적에 일본 한국과의 외교의 헛수고를 낳아 큰 불신감을 낳고 있다. 윤석열 씨로서도 양보를 하려면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일 관계를 망쳐왔다는 의식이 없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대체로 윤석열 씨가 양보할 리 없다. 양보하는 순간 좌파를 지지하는 절반가량의 국민이 자칭 징용공 및 위안부에 관한 사법 판결을 농단했다. 친일파다, 탄핵이다 이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는 성실한 척해도 권력 기반이 취약하고 국회도 장악돼 많은 한국인이 선거에서 접전을 벌일 정도로 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판에 정책 전환은 무리니까. 특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문노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양보나 패배로 인식한 여론에 밀려 국회가 협조를 거부해 지지율이 뚝 떨어진 채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애당초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려면 현금화나 일본 상대의 배상을 한국 정부가 떠맡는 법안의 성립이 필수적이며 국회가 문일파에 장악된 시점에서 공약은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언약만 하고 역시 약속을 어기고 아무것도 못한 채 궁지에 몰려 반일로 치닫을 게 뻔해. 문재인이 북쪽 생각밖에 안 해서.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을까? 임기 말인 지금 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근소한 차의 보수계 승리를 환영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다. 설령 새 대통령을 100% 믿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해도 5년 뒤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모두 파산할 것 같은 나라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봐야 의미가 없다. 윤 씨가 진심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교제할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지금 정도 거리감이 제일 좋아.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